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 작가의 커리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커리어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잘 감을 못 잡겠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음, 일단은 이제 책을 써요. 책을 씁니다.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승부를 하는데, 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로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그죠? 진로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따르는 거죠.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장인 작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을 써라. 어, 그리고 이제 뭐 전업 작가도 있겠죠. 전업 작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장인 작가, 전업 작가, 뭐 강사, 이게 다 이제 길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작가의 경우에는 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목표가 뭐 승진이냐, 혹은 창업이냐 이런 걸로 이제 나뉘겠죠.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도 이직도 있습니다. 이직도.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킬러 컨텐츠가 될 만한 킬러 컨텐츠가 뭐냐를 고민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책을 써야 됩니다. 이걸로 책을 쓰고 이걸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 이게 심플하면서도 좀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인쇄를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강의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인쇄는 뭐 책 판매량이니까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략이 달라져요.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 대상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달라지는 것인데 상세하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상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기업이냐, 그다음에 개인이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일반 대중이냐,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냐, 아니면은 재벌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예. 뭐 재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벌 이런 거는 대한민국 뭐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벌이라는 게 이 100명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굉장히 고가의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한 번 하고 뭐 한 10억씩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암암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는 공개는 잘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재벌가의 이야기들은 좀 민감하니까 요건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아시고 전문가 그룹에게 또 간다라고 했을 때 어,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은 소수 정예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간다는 것은 다수 대상으로 좀 싸게 해가지고 좀 많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업 작가나 뭐 강사의 경우에도 이 맥락과 사실 비슷하게는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의를 누구에게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또 기업이면 또 기업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좀 스펙이 높은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이 높다 하면 학부 학력이 좋고, 그리고 그 박사학위가 가능하면 좀 있고, 박사도 가능하면 이제 미국 박사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뭐 대기업 임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이 이제 기업 강의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별개로 해서 교수 임용이나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책을 잘 써가지고 교수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교수가 또 요즘에는 뭐 고액 연봉을 받고 이런 또 직은 또 아니기 때문에 교수로 또 안 가려는 분들이 요즘은 또 많아요. 일부러 안 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 하다가 나오려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교수가 요즘 인기가 막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크게 없고 그래서 기업 강의, 개인 강의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누구에게 이걸 뭘 할 건지를 좀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하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예를 들어서 뭐 약의 경우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약 자체를 만들어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 상품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좀 생각을 다 해봐야 됩니다. 좋기는 뭐냐면은 좋기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대상도 한번 달리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어떤 품목도 좀 달리 해보고 고가로도 팔아보고 저가로도 팔아보고 입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강의를 강의를 많이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적게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험. 음. 실험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감수하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실험들을 했죠. 책도 많이 써보고 뭐 이런저런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기가 좀 약간 뭐 사업하는 게 좀 맞으면은 출판사를 세울 수도 있어요. 출판사 창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요즘에 이게 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로 또 광고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좀 자신 있다면은 출판사를 차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지금. 예. 뭐 체인지 그라운드 지금 이름 좀 바꿨죠. 지금 스터디언이라고. 그런데도 이제 유튜브 이런 걸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뭐 인스타로 이렇게 해서 또 출판사 차려가지고 또 나름 좀 책을 판매한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여러 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길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것들을 어 생각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뭐 김미경 씨처럼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제 강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 뭐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유튜브를 되게 크게 키워가지고 갈 수도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강의를 하는 거를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목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목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욱 씨도 이제 포프리 쇼라는 걸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정말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 먼저 이제 나를 두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 나를 중간에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요거 할까? 이놈 할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좀 해보고 좀 가볍게 발을 담가보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한쪽으로 올인하는 것도 괜찮아요. 올인을 좀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되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실제 스타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스타들이 대중 강의를 하다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TV 출연 제안을 해가지고 TV 출연해가지고 강의를 따고 그리고 여기 좀 한계가 또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유튜브를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대중 강의를 따려고 했는데 유튜브 이게 대박이 나보니까 유튜브로 이걸로 해가지고 어 광고 수익 그 다음에 유튜브 이걸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모아서 강의 요걸로
그런 식으로 또 갔죠. 그리고 요게 또 되니까 요걸로 또 자기 강의 모객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원래 자기 강의가 이러 있는데 요 강의 하다가 다른 강의도 이렇게 하다가 다른 강의 잘 되니까 이거 하고 이거 막히니까 다시 자기 원래 했던 강의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잘 되니까 직원을 한 100명을 뽑고 해서 돈을 확 벌다가 또 잘 안 되니까 직원을 한 10명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온 건데 그래서 어 이게 진짜로 소위 뭐 N가지 직업입니다. N가지 직업. 거의 N가지 직업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평생 이제 한 가지 직업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가. 작가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다. 어,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 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지만은 전업 작가를 할 거면은 진짜 이거 많은 가지를 쳐봐야 되고 실험도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신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다.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는 반드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신체에서 이제 피가 멈춰가지고 죽어버리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정신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 작가의 경우에는. 작가들이 수명이 전반적으로 짧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수명이 짧다. 왜냐면은 정신의 스트레스가 크단 말이야.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당연히 많은 거야. 왜?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사실은. 하기 때문에 정신의 스트레스가 많고 그 결과 신체에 무리가 가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이번에 내려온 것도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좀 하려고 내려온 것도 있어요. 향후 제가 제주도에 가능하면 한 몇 년 있을 생각입니다. 몇 년 있고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길면 평생 갈 수도 있는데 근데 평생을 좀 못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예, 예를 들어서 제주에 살다가 뭐 음? 부산에 살다가 뭐 미국 뉴욕에 좀 살다가 뭐 도쿄에 살다가 런던에 살다가 그다음에 뭐 두바이 살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런 패턴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왔다 갔다 이런 걸 좋아하잖아 이런 거를 그런 것처럼 이게 예,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무튼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특히 작가들이 저번 어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물 들어올 때 노를 많이 젓는단 말이에요 물 들어올 때 왜냐면 물이 평소에 잘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단 말이야. 안 들어오다 갑자기 이게 확 들어온단 말이야.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벼락 출세거든. 이 책쓰기라는 게 벼락 출세단 말이에요. 기본 메커니즘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이랑 비슷한 거야. 왜냐면 이게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확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벼락으로. 그러다가 또 확 내려가요. 예. 이런 메커니즘이 누구다? 작가인 거거든. 그 작가 사주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널뛰기 사주라고 하거든. 널뛰기 사주. 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막 이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기 대표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바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면 정치인이 있어요.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잖아. 예, 스트레스 많거든. 정치인들도 이거 뭐 힘들고 이혼도 많이 하잖아. 중간에 뭐 잘 안 되고 하면 이혼도 하고 자살도 하고 이래 합니다. 작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널뛰기 사주거든. 기본 메커니즘이 벼락출세입니다. 갑자기 일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일을 막 몰아서 하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생겨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갑자기 또 들어오니까 이 무리수를 많이 들어.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크게 확장을 하면서 파산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무리수를 또 많이 두면서 여러 가지 어떤 송사라든지 이런 송사를 겪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잘 된다 하더라도 중용을 지키고 갈 필요가 있다. 중용을 지키고 그리고 건강 관리 잘하고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적당하게 뭐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대상이 누군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경쟁자는 누가 있는가? 음? 독보적, 독보적인 내가 존재인가? 어? 독보적인 존재인가? 어. 그리고 이게 시대 흐름이 뒷받침이 안 되면 결코 성공이 어렵거든. 시대 흐름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 좀 겨우 성공한다. 겨우. 어, 겨우라는 게 어느 정도냐? 뭐 대한민국에서 자산으로 본다면은 뭐 한 1에서 한 2%, 그다음에 뭐 많은 좀 처지만 3%이 정도 레벨에 올라가겠죠. 예, 그런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음,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근데 뭐 이게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다닌다 하더라도 뭐 임원은 돼야 경제적으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원도 적어도 전무라든지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삼성 전무나 이 정도는 되고 이것도 좀 오래 해야 경제적으로 좀 자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임원했는데 뭐 상무 1년 하고 그만뒀다. 별로 메리트 없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부장 오래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임원이 상무만 된다 하더라도 1% 미만이잖아요. 예? 전무 이런 사람들이 뭐 0.5% 이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힘이 든 거예요. 이렇게 0.5%. 힘이 든 겁니다. 예. 작가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 장사도 마찬가지야, 장사도. 장사하는 것도 다 힘듭니다. 이 뭐, 고통이 다 있죠.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고, 되면 못 되는 대로 힘든 게 장사 아닙니까? 많이 되면 사람들 많고, 관리하고, 뭐, 그만큼 또 리스크 커지는 거거든. 등치 커지면은. 못 되면 또 못 되는 대로 또 밥을 못 먹으니까 힘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 힘든 겁니다. 작가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 거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도. 공무원도 이게 뭐, 행시가 뽑기도 어렵지만 5급 사무관 돼가지고 월급 뭐 200만 원 후반대 뭐 300만 원 후반대 이렇게 받아가지고 국장 돼가지고 50대에 국장 돼가지고 뭐 겨우 한 월급 5, 600 받고 이런 건데 연금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장관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가는 건데 뭐다 장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다 힘이 듭니다. 들어가 보면 다 힘이 많이 들고 그 내가 보면은 잘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교수라든지 뭐 등등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다들 이제 뭐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커요. 어, 나름의 기대한 꿈이 있는데 이 만만치 않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각오를 하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도전을 하고 대신에 뭐 해라? 건강 관리는 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데, 한 100만 원 벌 수 있으면은, 100만 원 다 벌지 말고, 한 70이나 80만 원만 벌어. 왜? 이 다 벌다가는 건강에 무리가 와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벌지는 마라. 예.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늘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다. 예외가 어떤 예외냐? 나이가 20대와 30대는 폭발적인 고생을 해야 된다.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고, 이때에 물이 들어오면 이때는 고생 좀 해야 된다. 근데 40대 이후부터는 눈물이 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죽으니까. 죽으니까.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네요. 네, 오늘 또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